과거에는 비단뱀이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최상위 포식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비단뱀은 수요가 많은 이국적인 육류의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억만 달러의 세계 패션 산업을 움직이는 명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약 300만 마리의 비단뱀이 사육, 포획 및 가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든 것은 수천 개의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비단뱀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이 거대한 파충류들은 숙련된 전문가들의 세심한 감독하에 사육되고 관리됩니다. 그런 다음 엄격하게 통제된 시스템을 통해 비단뱀은 전문 가공 공장으로 운송됩니다. 이곳에서 숙련된 직원들과 최첨단 장비는 전통 의학에 사용되는 귀한 살점과 지방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품 패션 산업을 공급하는 최상품의 가죽을 얻기 위해 협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파충류의 여정을 따라가며 인간이 어떻게 두려움을 거대한 경제적 기회로 바꾸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성인 남성의 키에 6배에 달하는 길이까지 자라는 거대한 비단뱀은 정글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 중 하나였으며 질식하는 모든 회전은 말 없는 형벌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강철 케이블처럼 작용하는 긴 근육 섬유를 사용하여 먹이가 얕게 숨을 쉴 때마다 고리들이 더욱 죄어들어 뼈가 부러지고 심장이 멈추고 생명이 조용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후 일반적인 해부학적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 늘어날 수 있는 턱을 가진 비단뱀은 통째로 몸 전체를 삼켰습니다. 최상위 포식자로서 비단뱀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사냥 전략 덕분에 먹이 사슬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설치류, 멧돼지, 심지어 어린 악어에 이르기까지 다른 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단뱀은 번식 능력이 뛰어나 야생 비단뱀 개체군을 무자비한 생물학적 기계로 만듭니다. 야생 비단뱀의 수는 약 2천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생명체에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40종이 넘는 비단뱀 중에서 2종류만 사육되고 있는데 바로 버마 비단뱀과 그물문의 비단뱀입니다. 이들은 한때 신비로웠던 파충류 수백만 마리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육류 및 가죽 산업의 기반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여러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20개국 이상에 걸쳐 이미 확산되었으며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로 남부 지방에 집중된 수천 개의 대규모 비단뱀 농장과 가공시설의 봉어지입니다. 그렇다면 비단뱀을 럭셔리 시장에서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통 요리와 의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기와 지방 외에도 비단뱀 가죽은 부드러움, 자연스러운 유연성, 그리고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비늘 패턴으로 인해 고급 패션 산업에서 매우 높이 평가됩니다. 이것이 세인트, 클레어, 헤르메스,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과 같은 유명 브랜드의 독점 제품에 대해 10만 달러 이상의 가격을 책정하는 이유입니다. 비단뱀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파충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그 삶은 놀랍도록 겸손한 시작, 즉 작은 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한 시작에서 결코 간단하지 않은 산업 공정이 발전합니다. 지역에 따라 4월에서 8월 사이에 30일에서 50일간의 임신 기간 후 암컷 비단뱀은 알을 낳는 과정을 자극하고 자연 조건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통제된 우리로 옮겨집니다. 이 단계에서 암컷 비단뱀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선택하고 몸을 단단히 감싸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각 암컷은 한 번에 20개에서 8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으며 특별히 큰 개체는 한 번의 번식 주기 동안 100개 이상의 알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어미 비단뱀은 독이 없지만 강한 모성 본능에 의해 이 기간 동안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극도로 민감하고 공격적으로 됩니다. 따라서 농부들은 자체 안전을 위해 가능한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고 어미 비단뱀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알을 조심스럽게 꺼내 부화시키도록 알을 낳은 후 첫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알을 수거해야 합니다. 수집 후 비단뱀 알은 습한 톱밥이나 질석으로 채워진 트레이에 넣어지고 배아의 방향을 보존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배열됩니다. 부화 과정 전반에 걸쳐 핵심 요소는 섭씨 30도부터 31도까지의 안정적인 온도와 80%부터 90%까지의 상대 습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알의 성별이 결정되는 온도에 따라 결정되는 많은 다른 파충류와 달리 비단뱀의 성별은 수정 시점에 결정되며 처음부터
염색체에 고정됩니다. 특징은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비단뱀 알이 부드러운 껍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0일부터 70일까지의 부화 기간 후 농부들은 자연 서식지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부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껍질을 자르기 위해 수술용 칼날이나 가위를 사용합니다. 이 과정은 균일한 부화율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부화 직후 새끼를 즉시 분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놀랍게도 부화 후 첫 7일에서 10일 동안 부화한 새끼는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체는 남아있는 난황낭에서 완전히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 후 그들은 신생쥐, 병아리 또는 특별히 제조된 사료와 같은 작은 냉동 먹이를 5일에서 7일마다 먹기 시작합니다. 돼지를 사육한다면 시장 크기에 도달하는데 5개월에서 7개월이 걸립니다. 반면에 비단뱀은 단 2개월에서 3개월 만에 상업적 길이와 무게에 도달할 정도로 빠르게 자라 단독, 우리에서 빠르게 비육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파충류는 서식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비단뱀, 우리는 섭씨 28도에서 32도의 안정적인 온도와 70%에서 90%의 높은 습도를 유지하여 자연 조건을 모방하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둘째, 비단뱀은 이 단계에서 훨씬 더 높은 영양 섭취를 필요로 하며 이전 단계에 비해 2배에서 3배의 음식을 섭취하여 빠른 체중 증가와 상업적 목적을 위한 최적의 피부 발달을 촉진합니다. 매일 먹이를 줘야 하는 다른 가축과 달리 비단뱀은 일반적으로 7일에서 14일마다 먹이를 주며 각 사료량은 한 번의 체중의 약 10%입니다. 이 파충류는 수세대에 걸쳐 사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포식 본능은 매우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농부들은 집게나 전문 도구를 사용하여 비단뱀 먹이를 줘야 합니다. 가장 작은 부주의로도 인간의 손이 준비된 음식 대신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에서 3년의 세심한 관리 끝에 비단뱀이 3m에서 5m 길이와 10kg에서 20kg 무게에 도달하면 농부들은 마침내 오랜 기다림의 보상을 받습니다. 표준화된 산업적 비단뱀 가공 절차에서 첫 번째 단계는 동물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고무 또는 나무 망치를 사용하여 동물을 기절시키는 것으로 이는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험한 반사 반응을 방지합니다. 흥미롭게도 파충류의 신경계는 척수 반사에 의해 작동합니다. 따라서 비단뱀은 일반적으로 움직임을 멈추거나 꼬리를 흔들거나 이전에 꼬여 있었다면 세게 움츠러드는데 5분에서 10분이 걸립니다. 파이썬의 몸이 완전히 마비되면 작업자들은 아래턱에서 꼬리 끝까지 몸을 따라 길고 날카롭고 연속적인 절개를 합니다. 이렇게 길게 절개를 하는데도 파이썬이 다른 동물보다 피를 덜 흘리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절개 직후 피부를 아래 살에서 분리하기 위해 저압으로 깨끗한 물을 피하층에 부드럽게 펌핑하는 물리적 분리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파이썬은 중력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매달리게 되며 이를 통해 피부가 점차 부드럽고 균일한 움직임으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작업자들은 피부가 찢어지거나 살점이 남아있지 않도록 정밀한 기술을 사용하여 피부를 한 센티미터씩 조심스럽게 벗겨냅니다. 작은 긁힘 하나라도 피부의 가치를 수백 달러씩이나 떨어뜨릴 수 있으며 특히 고급 패션 산업에서 높이 평가되는 3m 이상의 가죽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피부가 제거되면 파이썬 고기가 조심스럽게 분리됩니다. 파이썬 고기는 길고 촘촘한 근육 섬유와 높은 단백질 함량, 그러나 낮은 지방 함량을 가진 크림색 흰색을 띱니다. 닭고기와 생선을 섞은 맛과 자주 비교되는 부드럽고 약간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킬로그램당 10달러부터 20달러까지에 판매되며 중국, 베트남, 태국 및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높은 수요를 누리고 있으며 파이썬 고기가 희귀한 별미로 간주되는 국가에서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돼지 기름이나 소기름과 달리 파이썬 기름은 작고 부드러우며 미끄러운 덩어리 형태로 존재하며 이는 수집되어 치료용 기름, 연고 및 피부 관리 제품으로 가공되어 피부 질환, 화상 및 관절 통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파이썬의 귀중한 왕관인 피부는 에르메스,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명품으로 변모하기 위해 특별한 처리를 거칩니다. 신선한 파이썬 가죽은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썩기 쉽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인류가 개발한 가장 오래된 보존 방법 중 하나인 소금 절이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 단계는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지속되며 소금이 수분을 흡수하고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며 박테리아 성장을 방지합니다. 2cm에서 3cm 두께의 두꺼운 소금층이 가죽 전체 표면을 덮습니다. 소금 절이 후 철저하게 헹굼 과정을 거치면 가죽은 공식적으로 무두질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는 변하기 쉬운 생가죽을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하고 유연한 재료로 바꾸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체 절차는 산업용 무두질 드럼에서 수행되며 여기서 파이썬 가죽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크롬 황산염 또는 투명한 식물 화합물과 같은 무두질제의 균일한 용액에 담가집니다. 이것은 화학물질이 무두질 과정 후 파이썬 가죽은 염색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늘날에는 두 가지 선호되는 염색 방법이 있습니다. 밝고 트렌디한 색상으로 염색하거나 고유한 패턴으로 고급 시장에서 높이 평가되는 가죽의 자연스러운 색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염색 후 파이썬 가죽은 가죽을 부드럽게 하고 보습 오일로 채우기 위해 드럼 기반의 추가 처리 단계를 거칩니다. 무두질 및 염색과 함께 이것들은 천연 파이썬 가죽의 특징적인 자연스러운 광택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주요 단계입니다. 합성 엠보싱 가죽으로는 결코 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이썬 가죽은 보습 오일 욕조에서 꺼내 유리 패널이나 평평한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펼쳐집니다. 숙련된 장인들은 고무 스퀴지지를 사용하여 표면을 고르게 펴고 공기 방울을 제거하며 각 콜라겐 섬유 깊숙이 오일을 바르고 과도한 오일을 닦아냅니다. 그런 다음 가죽은 6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더 휴식을 취하게 하여 오일이 구조에 완전히 침투하고 표면이 안정화된 후 최종 마무리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파이썬 가죽의 제작은 보통 표면, 스프레이 페인팅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대량 시장용 파이썬 가죽을 얻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고급 패션 부문에 사용되는 파이썬 가죽의 경우 장인 정신은 손으로 붓질하는 기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됩니다. 숙련된 장인들은 가는 붓을 사용하여 각 개별 비늘에 염료를 세심하게 바르고 자연스러운 패턴을 강조하며 깊이를 더하고 섬세한 전환에서 대담한 대비까지 색조의 경사를 능숙하게 혼합합니다. 이 수작업 공정은 각 가죽을 독특하고 맞춤 제작된 예술 작품으로 변모시켜 오뜨 꾸띠르 하우스의 독점적인 요구를 충족시킵니다.